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쏠쏠한 ETF 정보를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 새로운 ETF 상품 소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상품이 이제 전력 반도체 네. 그리고 AI 반도체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종목들을 담고 있는 상품들이 될 텐데, 일단 먼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구글이 최근에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제 AI라는 이 산업이 발전 경쟁, 그러니까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도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이제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도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2023년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을 일단 관통하는 키워드는 챗 GPT로 시작을 해서 제미나이로 끝난 게 아닌가. 네. 그럼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자분들의 어떤 학습 또는 이런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AI 관련 상품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AI가 발달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결국 이제 저희는 반도체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갔는데, 이제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학습하고 추론하고 저장하고 뭐 연산하고 처리해서 추론하는 요게 이제 AI의 핵심 기능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핵심 기능들을 함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전자부품이 바로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AI의 근간은 반도체 기술이 더욱더 발달을 함으로써 AI의 이런 수요 증대와 발맞춰서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요렇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그 AI 관련된 이제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들이 좀 있잖아요. 네, 종목으로 그렇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네. 가장 주목을 받았었고, 네. 빼놓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최근이죠. 촬영 기준 극최근에는 또 AMD가 이런 엔비디아의 아성에 좀 도전을 하겠다. 신상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경쟁과 기술 혁신, 그리고 성장이 맞물려서 이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이 AI 기반 수요로 인해서 더욱더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이런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또 한 가지 맞물려서 결국에 이제 만약에 2024년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로 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설비에 대한 확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이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산업이 내년에도 당연히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감산에만 집중이었던 반도체 기업들이 뭐 설비 증설이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기대할 만한 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또 귀신같이 돈 될 만한 건 냄새를 맡거든요. 네, 이렇게 AI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관련된 ETF가 정말 많이 사실 나왔습니다. 키움에서는 이번에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ETF를 출시를 하셨고요. 네. 자, 이렇게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엔비디아 밖에 안 떠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엔 AMD,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좀 많이 떠오르는데, 이 글로벌 AI 반도체 ETF, 이것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인가요?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AI 하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1등으로 가장 많이들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AMD인데 여기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어딘가요? 네. TSMC. TSMC. 네, TSMC.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세 가지 종목이 핵심인데, 그 저희 이번에 출시한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종목의 비중이 무려 60% 정도. 60%요? 네, 굉장히 육박하고. 우와, 네. 일단 국내에 나와 있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ETF 상품들 중에서 이 세 종목의 비중이 가장 높은 ETF다라고 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근간에 또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생산도 중요하지만 설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설계와 생산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설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두뇌를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핵심 기술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AMD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설계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반도체 영어로는 팹리스라고도 네. 이제 학습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팹리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설계 쪽에서는 일단 이 두 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서 만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요. 네,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업체를 이제 반도체 영어로는 파운드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의 핵심 기업은 TSMC입니다. 왜냐?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 주력 상품들의 대부분을 이 대만의 기업이죠. TSMC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의 비중이 어찌됐든 간에 AI 반도체의 핵심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상품에서는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세 기업에 대한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는 엔비디아, AMD, TSMC의 비중이 60%에 달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결국 설계와 제조입니다. 그래서 설계만 하는 팹리스,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40%가 있잖아요. 네. 그 40%는 그러면 다른 단계, 네.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가요? 네,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는 총 15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종목이 60%에 해당을 하고 나머지 40%는 말씀드렸던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그 외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반도체 공정을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설계와 제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설계 바로 직전에 설계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지적 재산권들을 다루는 IP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업체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와 생산을 말씀드렸는데 이 설계와 생산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설계한 것들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레티스 세미컨덕터 같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고 나면 사실 마지막인데 얘를 또 조립하고 검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후공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오사트 업체라고 반도체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엠코, 네. SFL 세미콘 이런 네.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60%의 메인 포트 플러스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낮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15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3개 기업의 비중이 60%, 나머지 12개 기업이 40% 정도의 비중, 그리고 모든 반도체 세부 공정들에 있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 분산 네. 투자하는 네. 그런 효과도 좀 누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세 종목도 많이 올랐지만 이 AI 반도체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또 화면으로 띄워드릴 건데 네, 한번 보시고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네. 꼽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반도체 전체를 좀 부흥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AI와 관련된 엔비디아 혹은 AMD 한 종목에만 투자하고 싶은 게 아니라 AI로 인한 반도체 수혜 전체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면은 이 글로벌 AI 반도체 ETF, 제가 이름 맞게 말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상품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가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대본을 우리가 좀 주고받는 과정에서 네. 좀 생소했어요. AI 반도체라 그러면은 뭔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전력 반도체라 그러면은 이게 바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가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 전력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반도체인가요? 네. 사실은 AI 반도체보다 더 저희 생활에 가까이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 전력 반도체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 자체를 컨트롤하는 반도체거든요. 네. 사실 전자기기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은데 그 전력을 다룬다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뭐 직류, 교류 이런 거 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변환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기를 220볼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10볼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개념이 변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 너무 좀 복잡한 용어긴 한데 그리고 또 전기가 들어오면 이 전자제품이라는 게 들어온 대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변환도 하고 변압도 하지만은 네. 적절하게 뭐 끊어줬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이런 분배도 하고 제어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반도체가 하고 있고 이 반도체를 바로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전력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저희가 수많은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주변에 있지만은 이 전자기기들마다 각자 필요한 어떤 전력의 형태나 크기가 굉장히 달라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맞게 뭐 장치나 부품에 맞게 뭐 변환도 해주고 분배도 해주고 제어도 하는 역할을 이 반도체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력 반도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네.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전자기기를 쓰면서 사실 숨 쉬듯 네. 쓰는 기능들이라서 한 맞습니다. 번도 그걸 담당하는 게 뭘까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전력 반도체라는 게 없이는 전자기기가 작동하기도 힘들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대표적으로 네. 이 전력 반도체가 좀 많이 쓰이는 분야가 있나요? 네. 일단 그 전력 반도체는 어쨌든 반도체 전자제품의 공기 같은 반도체가 그렇죠. 굉장히 네. 필요하다라고 숨 쉬듯 필요한. 그럼요. 네. 항상 필요한 건데 네. 그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전자제품 자 주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스마트폰. 있죠. 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있죠. 네. 아, 그리고 그렇구나. 저희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네. 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을 둘러보면 뭐 냉장고, 다 세탁기, 있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조명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형광등에도 있죠, 요즘에는 이 안전기라는 데 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 뭐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TV, PC, 오디오 이런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서 요즘은 이제 이런 전력 반도체가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많이 쓰이는 영역이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전기차나 전기차. 네, 이런 친환경 발전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공기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전력 반도체라는 게 좀 생소하신 이유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떠오르시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네. 두 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하면 이제 디램이나 뭐 낸드 이런 네. 것들에 포커스가 된 메모리 반도체를 그렇죠. 주로 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낯선 개념들이 있고 이제 전자부품 자체가 이제 반도체 일종이지만 어쨌든 전자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력 반도체라는 다른 영역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좀 잘 없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개념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전력 반도체라는 게 PC에도 들어가고 냉장고에도 들어가는데 사실 PC의 역사가 한 50년은 된 것 같고 네. 냉장고의 역사도 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써왔던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전력 반도체의 역사도 그만큼 길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왜 이번에 전력 반도체를 2023년에 왜 이때 갑자기 다시 ETF를 출시하면서 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건지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에 왜 주목을 받느냐? 제가 앞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 바로 전기차, 친환경, 데이터 센터 이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저희가 네. 압축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이던 전력 반도체는 혹시 SI 규소 들어보셨어요? 규소? 네, 들어봤습니다. 이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아시죠? 그렇구나. 실리콘이라고 네. 말씀드리면 다 네. 아시는데 실리콘인데 사실 실리콘이라는 이제 원료는 굉장히 풍부해요. 어디서나 많이 쓰이고 있는 원료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실리콘을 활용한 전력 반도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고전압을 버티질 못해요. 예, 왜냐면 단일 원소다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또 친환경 발전이라고 하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여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들은 이제 굉장히 고전압 반도체, 그러니까 고효율의 다양한 좀 기술이 집약된 반도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전력 반도체보다 좀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해진 그렇죠. 거네요. 네. 뭐 내구성도 강해야 되고 전력의 효율성도 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전력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의 발전이 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실리콘 한 가지만 쓰다가 화합물 전력 반도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뭐 그 전기차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데이터 센터 이런 데는 화합물 전력 반도체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의 파이가 이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 고난이도의 기술을 필요하는 시장의 부응에 맞춰서, 기대에 맞춰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동향 같은 것들은 어떻게 네.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고효율의 이런 전력 반도체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발달은 결국 수요 기반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테슬라가 이제 업계 최초로 모델 3에다가 ST 마이크론의 SiC 전력 반도체라는 거를 탑재를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던 거고, 이제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뭐 현대차, BMW, GM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상위 기업들이 이 전기차에다가 SiC라는 고효율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탑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요. 이제 그 전력 반도체 중에 제가 종목에서 소개드리겠지만 이제 온셈이라는 글로벌 탑 기업이 있는데, 요 회사가 지금 그 우리나라인 경기도 부천에다가 이 SiC 웨이퍼 제조 시설을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 주요 고객사는 이제 테슬라, 뭐 BMW, 현대차가 주요 고객사인데, 요런 이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제조 기반까지 갖춰지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생산 관점에서 보면은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전력 반도체의 생산을 안 했었는데, 지난 6월에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앞으로 GAN이라는 또 다른 전력 반도체 종류인데 요거를 이제 생산 제공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또 SK는 SK 실트론이라는 또 계열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미국 두 편사의 SiC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전력 반도체 사업으로 좀 이런 사업 다각화를 이루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도 확실히 기업이 이런 시장 동향을 잘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면 또 만들어주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이제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력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커지고 있길래 네. 이렇게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트렌드포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자기기나 뭐 IT 관련된 각종 리서치 자료들을 발표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력 반도체 시장은 일단 2021년이 9.8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25년이 한 47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한 48%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네요. 이 반도체 내에서도 상당히 성장 속도가 가파른 속도의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력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업 동향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일단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는 영역 자체가 기술력과 점유율 측면에서 상위 업체들이 굉장히 공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그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에서는 이 전력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미국, 유럽, 한국의 상장 종목 중에서 총 상위사 15개 종목을 저희가 압축적으로 선정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편입 비중은 동일 가중 방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주요 종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가장 이제 상위 업체는 울프스피드라는 업체예요. 이 업체는 아마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전력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 SiC라는 그 상품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특화돼 있고 시장 점유율이 약 62%에 달하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여기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나 뭐 GM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인피니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피니온이라고 하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1999년에 지멘스 아시잖아요. 그쵸? 지멘스의 반도체 사업부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독일 회사고, 이제 전장용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차량에 탑재되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어쨌든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는 MS 1등의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요 종목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온셈이라는 기업이에요. 제가 앞서 그 부천에다 공장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도 미국 회사인데 좀 회사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모토로라의 반도체 사업부가
1999년에 똑같이 분사를 해가지고 설립된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테슬라, 현대차, 기아차, BMW, 뭐 니오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고, 더욱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제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익숙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세 종목만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 글로벌 전력 반도체 탑 티어에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 15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일 가중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그 분야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사실 저도 종목을 많이 보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막 아주 친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이 없다, 이 생소한 종목들에 투자하기가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에 투자를 해서 좀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누리면서 저 대신에 키움에서 네. 열심히 리서치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효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성인 키움자산운용 부장님과 함께 이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산업 모두 AI 반도체도 그렇고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3년 뒤, 네. 혹은 그 이후가 기대되는 네. 그런 유망 산업들입니다. 그런 만큼 이 유망 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직접 종목 탐구를 하기가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한 종목에 올인하기가 무서우신 분들은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에는 정성인 부장님이셨고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